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며칠 사실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오늘 이제 주말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아니면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군들, 사실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하고 있는 주식들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 종목군들도 한 주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기회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5월장에는 큰 이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야 너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도 좀 해볼 종목은 뭐야? 그리고 오늘도 장중 변동이 컸었죠. 오늘 전략 구강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이런 전략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좀 빠졌다가 전략 구강으로 반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오늘 받으실 분들은 개장 초에 받는 것이고,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뭐냐면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젖은 옷은 마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바닥주나 이런 종목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은 야 주식을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는, 아마 저희가 했던 것들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대응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요. 잦은 매매하거나 장이 좀 빠지니까 빨리 현금화를 했다가 다음날 또 오르니까 또 샀다가 다시 좀 떨어지니까 또 현금화를 했다가 우왕좌왕 하신 분들은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거의 멘붕인 거죠. 어차피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5월장을 앞둔 우리들의 리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옷 젖은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걔들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올라온 애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얘기해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 너는 이번 주 어떻게 했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린 이런 것들 아직도 팔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런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코스피예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지난번에 전망해드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윗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고, 지난 3월 말 바로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방향은 위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드렸죠. 방향을 잡았다. 저는 목표 지수대를 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얘기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 꼭지인지 끝인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세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3000 시대의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락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동이 생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계속 밀리고 하는 게 이제 대세 하락장이에요. 자꾸 움직일수록 여긴 더 안 돼.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상승장이에요. 떨어져도 다시 오르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오르고 이런 상승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하락장에서는 섣부르게 매수를 가져가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섭부르게 매도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이랬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화요일입니다. 우리 야간 반상회 때 이때였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장이 좀 빠졌고요. 목요일날 좀 밀렸습니다. 이제 오늘이에요. 그죠? 사실은 여기 화요일부터는 시장이 이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좀 좁혀야 돼. 그러니까 며칠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얼마? 거의 초반에 1%가 떨어졌습니다.
그 1%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미리 뭔가를 예단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요. 전 거기에는 이제 동의하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넌 어떻게 해? 제가 그랬어요. 개장 전에 오늘은 전략 후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21 이평선 부분에서는 반전이 나올 것이다. 왜? 걸치는 라인이죠. 왜? 상승장이니까. 그리고 특별한 악재가 있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미국 국무부가 여행 제한 국가를 기존에 전 세계 이제 80%를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영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주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단발성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단발성 맞죠? 그죠? 단발성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미국 전날에는 미국의 이제 증세 사실은 이게 예견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곱하기 2니까 좀 부담되긴 하나 이거는 예견이 됐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전략 후강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 주식은 매도 안 해. 살 사람은 아침에 마이너스권에 깔아도 그죠? 오늘 어떤 모양으로 끝났냐면요. 초반에 밀리다가 이렇게 끝났고 또는 지금 저희가 오늘 개장 초반에 전 보통 별표 드리는데 대부분 저가 매수 쭉 해서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 다만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5월 초에 5월 3일이죠. 공매도 재개되는 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놔두고 뭐 아무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닐 수도 있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악재나 불확실성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봐야 돼. 하지만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이랬는데 이렇게 박스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물론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변동이 생겨도 저가면서 들어오는 그러면서 저는 옆으로 좀 횡보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음봉 나온 자리. 이게 수요일이죠. 수요일 음봉 나오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야 주식을 다 매도해야 돼. 왜?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조정 신호야. 섣부른 판단이죠. 그죠?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 조정이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옆으로 누워버리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옆으로 눕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서 얘가 따라 올라오는 이런 그림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 특히 저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종목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거래소는 사실은 최근에 올라와서 이건 코스피인데요. 그죠?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웬만한 걸 가지고 있어. 또 우리는 바닥주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수익 확대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체크하시고 제가 종목들 얘기를 이제 쭉쭉쭉 해드릴 텐데 그 베스트 종목군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수익을 계속 밀고 나간 애들도 있고 최근에 조정받다가 돌리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도 있고 물론 제가 오늘 다 점검하지 않는 또 다 말씀드리지 않는 건 뭐 다음 주 반상회 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첫 번째 실적 발표 실적 시즌입니다. 제가 스케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 두 번째는 MSCI 정기 리밸런싱 정기 변경이 5월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확정은 12일 그 다음에 편출은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 5월에는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야 누가 나한테 물어봐. 야 너 공매도 재개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 뭐 1월달부터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난 앞으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볼 생각이야. 이런 얘기 해드렸죠.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주식을 좀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한국 주식은 뭐 당연히 우리 바닥주 하는 거지만 미국 주식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외국인들 눈치 봐야 되고 프로그램에 요동치고 공매도에 시달리고 짜증나면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을 더 갈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성과는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하는 바닥주 스타일대로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성과를 차근히 내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던 사이즈에 있는 종목군들이랑 달라요. 상당히 안정되고 있고, 솔직히 미국 주식도 단 한 번도 손절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작년 가을부터 미국 주식 그동안에 했던 것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덥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이게 뭐 에어컨이 되는 건 아니어서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빨개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안이고. 왜? 자신 있죠. 많이 보여드렸잖아. 어떻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지. 예. 그 다음에 아무튼 요렇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스케줄 한번 보실래요? 예. 일단 자동차 라인은 이렇게 보세요.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 주가가, 제가 차트는 지금 안 보고 있지만 3월 말 이렇게 박스예요. 3월 말 저점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3월 말 저점을 다음 주 초반에 테스트 할 겁니다. 월요일쯤 한번 보고 자동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4월 26일 다음 주부터 포스코 케미칼, GS 리테일, 뭐 홈쇼핑 이런 애들 나오고, 4월 27일 삼성 SDI, SOE, 현대제철.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거 SDI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현대제철이죠.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이번 주에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모양이 너무 좋았는데, 너 그래 주식 팔았어? 안 팔았어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네. 현대제철. 그리고 4월 28일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저희가 이 SK 하이닉스는 14만 5천 원 전후에서 이미 한 2달 전인가요? 언제죠? 제가 뭐 계속 매도를 했어요. 차익을. 그리고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SK 하이닉스 지금 얼마입니까? 13만 2천 원입니다. 아직 우리가 판 가격이 고점에 잘 팔았습니다. 안 한다라고 그래서 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 언제 할 건데? 그럼 비밀이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있고,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현대건설기, 현대일렉, 아모레지, OCI. 야, 너무 좋은, 우리가 정말 성과를 너무나도 많이 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애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아모레지, OCI 목요일날 10% 이상 급등했고요.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얼마 3만원대인가? 3만원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정말 기계 파트에서는 한 종목 사인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대일렉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4월 29일 삼성전자, 확정치, 네이버, LG전자, 한국조선해. 제가 조선 쪽에서는 한국조선해양 하나를 가장 밑바닥에서 잡아드렸어요. 그죠? 예. 지금 벌써 14만원입니다. 조선주는 대거 다음 주입니다. 여기 LG이노텍, 현대일렉트릭도 다음 주에요. 목요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4월 30일에 SK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되면 5월 6일 카카오, CJ ENM, 컨텐츠 이런 애들,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5월 7일이 롯데케미칼입니다. 작년 8월달에 롯데케미칼을 18만원대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요. 요게 지금 얼마냐면 29만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다가 지금 이렇게 땡 하고 돌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을 이제 뭐 18만원, 20만원대 살 수는 없지만,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중에서, 그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애들 먼저 체크해 보고,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속주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월 27일 날, 4월 27일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전 삼성 SDI는 사실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고 안 해요. 지금 아시죠? 이때가 얼마냐면 75,000원, 8만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드렸어. 그리고 이 주식이 이 가격대 만약에 오게 되면 이 앞전에 산 사람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말들이 많더라고. 그냥 해드렸던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저 LG화학도 안 해요.
다만 SK 이노베이션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최근에 이 저가에 매수 추천을 정확히 드리고, 요날 4월 7일이죠 이날이. 맞죠? 네, 이날이 4월 7일인가? 또 추가 사인도 드려서 요때 합의 소식이 나왔을 때 절반 팔고 지금은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팔았을 줄 알았는데 전 그냥 가지고 있어. 수익도 많이 있고 아직 절반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더 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SDI, 뭐 LG와 얘네들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좋습니다. 후발 업체죠. 전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SK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주사. 지주사는 좀 이따가 뭐 다시 따로 얘기할게요. CJ, SK, 뭐 GS 이런 데가 지주사 얘기한 거 다 좋아요. 4월 27일 날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대제철. 자, 이게 장기 차트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2011년도면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고 했죠, 여기서. 그죠? 그게 언제? 작년 10월 달입니다. 이때 얼마입니까? 25,000원이고요. 지금 여기 51,000원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의 수급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현대제철이야. 우리 블럭 차트, 이 양은 블럭으로 보더라도 여긴 엄청나게 매집이 들어와 있고요. 중간중간에 파란 블럭, 네 칸 일시적으로 매도 나왔지만 거래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고요. 한두 칸은 의미 없어요. 아주 약한 자금이 매도가 나오거나 아주 빨간 블럭 한두 칸은 약한 자금이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최근에도 이 돈은 뭡니까? 뭉태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뚫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난 우린 보유하고 있지 뭘 어떻게? 이 주식을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시장이 불안할 때, 그저 지난주와 더불어서 현대제철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졌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저점에서 또 여기 매수하신 분들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이날도 매수했습니다. 이날. 그죠? 화살표 보이시죠? 이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현대제철의 수급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뭐 완전 최고입니다. 연기금 오늘 7만 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샀고요. 2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49만 주나 뺏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오늘같이 옆으로 한 2주 동안 이렇게 늘어진 다음에 이런 자리는 약간 추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음봉 나온다. 그럼 바로 절반은 차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면 조금 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불탁이라고도 하고, 뭐 저는 흙탁이라고도 해요. 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흙에다가 흙을 자꾸 쌓으면 어떻게 산이 되지 않습니까? 산이 된다고. 그죠? 요거를 하나 알아두십시오. 현대제철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SK하이닉스부터 해갖고 LG화학 쭉쭉쭉 있는데 SK하이닉스 관심도 없고 LG화학 관심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그 다음에 삼성전기, OCI,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그죠? 그리고 제가 화장품주도요. 아모레 라인 나왔으니까 화장품주들도 한국콜마 라인하고 코스맥스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애경 같은 것도 지금 저점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작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산 것도 1월 달에 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정확하게 저점 만들어졌죠.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자리들. 이게 지난달입니다. 비가 오면 옷이 젖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옷이 마른다라고. 이건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정을 저가 매수하고 가면 된다라고. 그죠? 이때 얼마입니까? 대략 한 25,000원 정도, 23만원이었고요. 지금 26만원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차익할 분들은 여기서 뭐 차익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더 누리려면 이 기간 조정을 겪고 가야 돼요. 올해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밑바닥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뺏겼고 전부 다 올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보는 겁니다. 여기. 이게 뚫리느냐,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 이틀 전에 이런 음봉이 있었습니다. 단타하고 멘탈 약한 사람들은, 또 멘탈 약한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 지도자들은 뭐 다 매도죠. 전 매도 안 해요. 왜? 이건 누릴 수밖에, 이거는 들고 있어야 누릴 수밖에 없어. 다음 시세를. 그러면 아모레퍼시픽하고 이격이 좁힌 아모레지, 이날 같이 실적 발표하는데 아모레지입니다. 눌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수, 그죠? 그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저희 오늘 주말 이벤트 한번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 뒷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까지 또 죽잖아? 그럼 65,000원에서 67,000원, 뭐 저가에 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반전이 나올 모양을 보였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니까 차익 물량도 당연히 나오겠지. 뭐 어떻게 맨날 오르기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는 다음 주 28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장품을 덤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홀딩스. 한국콜마도 여러분들 제가 황금바닥으로 소개해드린 거는 작년 말입니다. 여기 그때가 어디야?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기 또 사도 된다라고 그랬고, 최근에 이렇게 늘어지는 저점도 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덩어리예요. 너 덩어리에서 이 주식을 버렸어, 이렇게 음봉 맞는다고 그래서 뭐 초짜인가요 이걸 버리게? 그죠? 음봉 맞으면 팔아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OEM하고 ODM 쪽에서는요, 솔직히 1, 2등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나 이 두 가지예요. 가고 있어. 그럼 너 한국콜마 홀딩스는, 한국콜마 홀딩스도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뭐 버릴 이유가 있나? 뭐 이유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번 주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다? 얘도 지지부진했겠죠. 하지만 좋잖아. 그죠? 코스맥스 한번 보실래요? 코스맥스. 물론 코스맥스는 버스 지났습니다. 저도 더 이상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 있는 분들만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사람 바보 만들려면 얼마든지 바보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왜? 장중에는 그건 한 2.5에서 뭐 3% 가까이 떨어지다가 다시 플러스로 쭉 돌렸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자신 없으면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화장품 사고 싶으면 뭘 해야 돼? 답을 드렸죠. 그죠? 자, 참고하시고.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이날 대망의 OC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실적 발표하기 이전까지 OCI를 계속 홀딩합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그죠?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올랐고요. 좋습니다. 지금 여건이 좋습니다. 미중 간에 뭐 갈등이 있는 것도 얘한테 도움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이 태양광, 뭐 지금 미국에서도 뭐 퍼스트 솔라나 탄이나 이런 애들이 주가가 다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이었지만 걔들은 괜찮았어. OCI는 대표적으로 저의 또 히트작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네. 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안 매도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밑바닥, 뭐 아무나 살 수 없는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왔고요. 그 중간중간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자리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뚜껑 열 거라고, 이거 제가 고점을 돌파하는 걸 뚜껑 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뚜껑 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면요,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너 팔았어? 나 안 팔았어. 그죠? 한 주도 안 팔았어. 사인 안 냈어요. 보유하시라고 그랬어. 그냥 뭐 지금도 보유할 생각이 얼마까지? 언제까지? 일단 실적 발표할 때까지. 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좀 같이 따라오는 애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은 지금 옆으로 누워있죠. 기다리세요. OCI는 폴리실리콘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입니다. 얘도 이렇게 일어설 OCI가 튀어가면 그 이격을 좀 좁혀갈 가능성이 높다. OCI 계속 보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성전기, 현대건설기계, 일렉트릭 똑같아요. 좀 전에 이제 OCI 보면서 현대일렉트릭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똑같아요. 다만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더 옆으로 누울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추가로 좀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삼성전기 한번 보죠. 삼성전기입니다. 옆으로 누워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이 주식은 28만원을 깨야 끝나는 겁니다. 28만원을 깬다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코스피가 깨진다는 겁니다. 뭐 깨지고 있나? 안 깨지고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거래도 죽었습니다. 그럼 뭐냐? 실적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통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올라. 그죠?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 떨어져요. 근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호실적을 예상이 되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옆으로 늘어져.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호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 물론 변수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삼성전기,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야, 삼화전기 정말 수익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삼화콘덴서 옆으로 누워있죠? 기다려보는 거고. MLCC, 삼성전기가 움직이느냐 기다려보는 겁니다. 현대건설기계도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바닥에서 여러분들 의견 드렸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수익이 뭐 많이 나 있으니까 이거 갖고 뭐 손해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들 하시고,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큰 장대 음봉 맞기 전에는 뭐 이 흐름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가지 팁은 올해가 턴어라운드 하는 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좋지 않았다가 돌아서는 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요거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볼 것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덥네요. 여기 제가 이 창문을 못 여는 게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소음이 같이 들려서 창문을 제 사무실이 좀 넓어요. 근데도 덥네. 후끈후끈하네요 아주. 자, 그러면 29일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한국조선의 LG이노텍 뭐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래요? 삼성전자. 저는 마지노스 8만원입니다. 8만원이 만약에 삼성전자 깨지게 되면, 특히 이 121선 깨지게 되면 새롭게 뭔가 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수익을 내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이건 시장을 판단하는 종목이야.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분들, 본전인 분들은 오히려 딴 거 해도 돼요. 무겁잖아. 근데 나는 그냥 삼성전자로 승부를 봐서 5%, 10%, 15%만 10% 수익 내도 땡큐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현대, 한국, 조선, 해양 뭐 이런 애들인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닥을 얘기해 드린 가격대부터 해서는 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예. 제가 방송 녹화할 때 직원들이 뭐 이렇게 간섭하는 걸 싫어해서 나가라고. 네. 자, 여기 이 집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 너 또 할 생각 있어? 없어요.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누리시다가 그쯤 돼가지고 좀 차익도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애 중에서 뭐 현대제철도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OCI 같은 것도 너무나 많이 올랐고, 아모레 라인도 좋았고요. 또 화장품도 얘기해 드렸어요. 솔직히 소비주들은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 화장품 쪽에서 백화점 쪽, 예를 들어 메이시스 같은 것도 최근에 좀 보시고, 뭐 다른 애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볼 건 뭐냐, 한미아품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아품이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한 7, 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제가 얘기해드린 덤이죠. 덤. 지난번 15일날, 그죠? 네, 15일날 정부에서 그 백브리핑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해외 제약사 한 곳하고 백신 위탁 생산을 그죠?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회사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CMO 기대감인 거죠. 근데 애시당초 한미약품을 투자할 때 CMO 쪽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게 되면 땡큐가 안 돼도 뭐 주식을 팔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요. 왜냐면 애시당초 한미약품의 2021년 장기 투자의 그림에는 CMO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미애 쪽으로 흘러가면 그죠? 만약에 한미 쪽으로 된다면 그냥 덤으로 우린 누리면 됩니다. 여기서 녹십자하고 한미약품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미약품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야? 2018년도고 2019년도고 2020년이고 2021년입니다. 반대로 녹십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급등주 하는 사람들이나 그죠? 여러분들 데리고 솔직히 장난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진짜 내용을 따지면 한미약품보다 얘가 나을 수 있죠. 근데 난 이 주식을 안 해요. 왜 하느냐? 난 비싸서 안 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안 해. 그랬더니 막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뭐 얘기도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추세가 상승 추세인 걸 안 하냐고. 상승 추세 초입에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올라서 뭐 공짜로 주면 할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두 가지 모양의 첫 번째는 이렇게 돌아서 1년 동안 오른 주식이 녹십자의 1번 케이스입니다. 이게 녹십자가 CMO가 되고 그죠? 업체로 선정이 되고 그거를 노리고 이 주식을 여기서 산다? 전 동의하지 않는 투자 기법이에요. 반대로 수년 동안 죽였습니다. 녹십자는 이렇게 수년 동안 올랐지만 거꾸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 와 있고. 한미약품은 수년 동안 거꾸로 죽었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얘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제약사도 아닙니다. 아시죠? 네, 한미약품은 작은 제약사도 아닙니다. 대형 제약사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대나 됩니다. 4조대. 우리가 아마 한 3조 언더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3조대 시작했나? 뭐 아무튼 뭐 작년 한 이쯤에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뭐 계속 가보면 됩니다. 전 장기적으로 40만원 이상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40만원 넘는다라는 거는 슈팅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장 빠지고 하면서 얘도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쭉 갖고 있다가 이렇게 좀 빠졌어 이거 응? 그죠? 아니죠. 여기서 파는 게 기다렸다가 저점을 잡으시라고 그랬죠. 이 저점 잡아드렸죠. 이번에 여기도 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화살표 표시 다 되지. 제가 매수 사인 다 드린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들고 있으면 돼. 지금 시장 지지부진한 시장보다 훨씬 더 낫죠.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물어보십니다. 야, 너 손절 같은 거 시키고 너 손절하니? 안 해요. 해본 적도 없고 기억이 없어. 예, 손절 언제 했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는,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있어요. 작년에는 더 화끈하게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돈 버는 텀이 짧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잘하고 있죠. 물론, 100%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 종목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애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죠? 최근에 항공주들도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하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번 제가 황금바닥주로 선정을 하면 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달에 여차하면 미국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인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맨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니 뭐 맨날 그런 애들 말고, 그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애들. 자, 15만 5천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20만 원 살짝 아래였고,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유상도 다 참여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다 얘기 드렸고요. 이날은 시가부터 주식을 산다라고 그랬어요. 개파락했죠, 크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MSCI 이 정기 편출이 있습니다. 리밸런싱에서
5월이에요. 12일이 아마 편출 종목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 편입 종목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7일이 아마 시행이 되는데 이때 하이브가 이번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금 수급도 좋습니다. 보실래요? 뭐 이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거 떠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핸들링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어제 거의 장중에 5% 이상 올랐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 그럼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그냥 가고 있지 뭘. 예. 계속 갖고 있어요. 자, 하이브하고 같이 얘기해 드린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뭐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 주식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했었고요. 지금 그냥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 59,000원인데 일시적으로 눌림목인 거죠. 여기서 이 주가는 여기서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 맨날 오르나? 그죠? 눌림목이에요. 오늘 제가 어제 무슨 얘기 드렸냐면 카카오 게임즈 내일 저가 매수할 분들은 받는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4 개장 이후에 떨어졌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장 시가고 시가 아래서 받으시라고 그랬어. 받으시라고. 그죠? 깔아두면 걸리는 거야. 이게 처음에 못해요. 왜냐하면 시가 대비해서 처음에는 음봉이거든요. 그죠? 시가 대비 처음엔 음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오늘 제가 전략 구강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슬슬 저점을 당기면서 이렇게 꼬리도 달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가에 성공하는 거죠. 그럼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인들이 이 주식을 17만 주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거의 뭐 동일하게 외국인들 한 15만 주 샀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의류 쪽에서 예전에 영업무역을 영업무역 맞네. 영업무역 어디서 했지? 여기죠. 여기 11월 달에. 지금 안 합니다. 제가 휠라홀딩스를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휠라홀딩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이렇게 깨져. 5일선이 깨지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손절하는 거나 비중 조절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받는 거예요. 대략 44,000원대부터 해서 내가 여기 한 45,000원 라인은 장중에 밀릴 때 내가 차근히 받아내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넷마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쉴 만큼 쉬었습니다. 그죠? 카카오뱅크 결국 상장 이슈도 있을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를 그냥 잡는 거예요. 밑으로 깔아두고 장중에 떨어지더라도 왜? 여기 어차피 받으려고 기다린 거니까요. 그죠? 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뭐지? 건설주 한번 얘기해볼게요. 제가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지겹게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GS건설이니 대우니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싸게 살 수 없을 뿐더러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밀어드렸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어떻게 하고 있어? 나 보유하고 있지 뭘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작년 11월부터 장기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전고점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도 개인 투자들이 33만 주나 털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들 투신 연기금 계속 이 전체 시장의 수급은 좋지 않지만 이들이 사들이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뭔가 사고 있고 연기금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죠. 우리 종목군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팔 건데? 좀 더 보시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매수했는데 안 올라요. 뭐 주식으로 돈 버는 건 돈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벌겠다라고 하면 도둑놈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건 뭐 맞는 얘기잖아요. 예. 정성을 쏟지 않고 돈 벌겠다라고 하면 도둑놈이잖아요.
시간도 쏟고 돈도 쏟고 정성도 쏟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현대건설도 성공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성공했습니다. 플랜트 쪽도 얘기해 드렸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박스권을 넘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연기금이 무진장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사들일까? 그 얘기를 지금 잠깐 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들,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뭡니까? 소위 언택트주들, 비대면주들, 뭐 이런 애들이 그동안에 뭐 아니면 뭐 배터리나 뭐 작년부터 해갖고, 하지만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에 피해봤던 애들,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제가 기금을 운영하더라도 짱구입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 주식 엄청난 돈을 가지고 기껏 사봐야 10%밖에 못 올리는 거, 그 돈 투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한 30-40% 이상 올릴 수 있어요. 응?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주 차근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 사실 방송을 많이 못 진행해 드렸어요. 유튜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요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그대로 전략을 드렸어요. 회원님들한테, 이 방송 보시고 있는 회원님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더라고. 여유가 있으신데 아마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가는 것도 얘기해 드렸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옷은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드렸고,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 들고 있으니까 이 시세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OCI 뭐 들고 있으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주 쪽 제가 한번 본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SK입니다. 전 더 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보유는 하고 있어. 절반은 팔았고 그냥 절반만 보유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옆으로 늘어진 거니까. 방향을 아직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어요. CJ,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뭐 CJ는 비슷한 거예요. 여기 저점이다. 너무 빨리 안 오르는데요. 빨리 오르려면 급등주 하는 거죠. 물리고 뭐 손해 많이 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근히 기다리고. 뭐 급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GS입니다. 결국엔 올라섰죠. 그죠? 기껏 해봐야 여기입니다. GS. 야, 너무 웃기지 않아? 4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물론 GS가 CJ, GS 이런 애들이 무슨 SK 이노베이션이 될 수는 없고 LG화학이 될 수는 없고 카카오, 네이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네이버라는 주식을 가지고 10% 수익을 내야겠다, 전 안 해요. 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사, 차라리.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 이거는 롯데케미칼인데요. 화학주. 여기서 의견 드리고 여기서 매수사인, 여기서 매수사인.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다 매도했잖아요. 아시죠? 여기서 다 매도하고 지금 거의 2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점이 대략 한 28만원 중반 정도가 저점이 될 것 같아요. 화학주 중에 한 종목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항공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진에어, 뭐 제주항공. 근데 진에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진에어는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큰 성과를 냈어요. 그거 다 받아냈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손절하라고 그래.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손절합니까?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턴어라운드주로 주식을 샀는데, 다만 여건이 안 맞은 거지.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려놓잖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선 두 가지죠. 저가에 잘 산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밑으로 빠질 때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이 진에어는 이 저점에서 주식을 좀 사봐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렸고, 뭐 이렇게 올라옵니다. 만약에 야, 너는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뭐 이 자리 오면 또 하는 거고. 야, 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1선 강하게 뻥 뚫면서 거래도 실면 어떻게 할 거야? 더 살 거예요.
제주항공이나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신세계니, 이게 신세계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어디 뭐 도망간 거 아니고. 뭐 호텔 신라니, 카지노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뜨겁다. 예.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냥 낙엽처럼 바람 불면 그냥 후루룩 떨어져 나가는 낙엽에 붙은, 나뭇잎에 붙은 개미처럼 주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만 조금만 흔들어대면 거기에 붙어있던 개미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21선을 깨고 장중에 이렇게 음봉 내려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내동댕이 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안 팝니다. 왜? 삼천시대의 예외성을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삼천시대 주식해 본 적 있어요? 이번 거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뭐 공매도가 재개되면 대세 상승장이 끝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에요. 대세 하락장에서는 안 되죠. 대세 상승장에는 장중의 변동이 크다가 반전 나오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한 1% 정도 떨어지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전략 후강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특히 이제 장중에 방송 듣는 라이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클래식을 좀 틀어드렸어요. 그냥 주무시면 되고 받아낼 종목들은 마이너스에 깔아두고 계시면 된다고. 그리고 오후까지 가면 된다고. 근데 뭐 오후까지 가지기 전에 오전에 이미 돌리기 시작을 했고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런지 새로운 재료가 별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 신선한 거. 그죠? 그러면 똑같은 시장에서 제한적인 수급을 가지고 뭔가 움직인다면 재료가 있는 애들, 그래서 재료주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속성이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단발성 재료를 뻥 터진 거 쫓아가면 보통 물리죠.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저희 황금바닥주 그리고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서 차근히 밀고 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말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월요일 26일까지 황금 매팅 3개월 66만원. 그런데 여기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급박스 황금 매팅 장중에 사인 다 드리고 점검도 다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박스 다운로드 받아두시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은 아이폰은 안 돼요. 그럼 예를 이래요. 여기 이제 가보시면 저희 전략들이 쭉 있어. 전략 올려드린 것들이 쭉 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요즘 카카오로 저를 사칭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절대 돈 입금 받거나 저희가 카카오로 뭐 상담을, 종목 상담을 해준다라고 카톡 남기라고 이런 거 절대 안 하니까 바보같이 그런데 피해 당하지 마시고, 응?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장중에 제가 다 점검도 해드리고 추천나가 점검 다 하고 이슈도 점검해드리고 개장 전에 사야 될 종목들 다 남겨드리고 장 끝날 때 사야 될 종목들도 다 남겨드립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급박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박스도 석 달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박스. 이 수급박스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관심박스에 가서 내가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10시 10분에 세팅이 돼요. 시세는 뭐 실시간으로 들어도 양은 물러가. 그럼 세팅을 딱 하면 야, 오늘 KB금융으로 돈 들어오고 있어, 현대제철로 돈 들어오고, 현대건설로, 삼성엔지니어링, OCI로 돈 들어오고 있어. 너무 명확하죠. 그죠? 그죠?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오고 있을까? 양은블록 만점. 보면 아모레퍼시픽으로 돈 들어오고 있어, 한국콜마홀딩스로 돈 들어오고 있어, 카카오게임즈로 돈 들어오고 있어, 한미약품으로 돈 들어오고 있어, 지네어로 돈 들어오고 있어, 제주항공으로 돈 들어오고 있어.
딱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차트 보면 게임 오버예요. 여기 수급박스에서 황금 배팅 변곡점은 주식을 얘네들이 계속 팔다가 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주가 위치랑 상관없이 그냥 당일날 만점 종목은 야금 블록 만점 종목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요런데 이용 안내 있죠. 매뉴얼처럼 동영상이 다 있어요. 수급 박스를 이용하는 거, 뭐 실적 박스를 이용하는 거, 연속 매집 이용하는 거,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대한민국 1등 앱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은 지금 저희가 바닥주 리포트는 12호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는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리고 미국 주식은 안 하시던 분들도 좀 하세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유는 자,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유를 갖고 투자하십시오. 뭐 당장 내일 시장이 뭐 급락을 하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깡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배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아,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럼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